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2부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이었을 때 자기 생각의 75%가 옳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기대한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 기대하는 최고치가 75%였다면 당신과 나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55%만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00만 달러는 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55%도 옳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지적하는가? 당신은 말로 하는 것과 똑같이 눈짓이나 억양 또는 몸짓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지성과 판단력, 자긍심, 자존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타격을 되갚길 원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플라톤이나 임마누엘 킨트의 논리로 대응할 테지만 그들의 의견을 바꾸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 시작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당신보다 더 똑똑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를 말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도전이다.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이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당신과 다투고 싶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우호적이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가?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은근하고 능숙하게 하라. 알렉산더 포프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가르치는 것 같지 않게 가르쳐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마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처럼 알려줘라. 갈릴레오도 300여 년 전에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줄 뿐이다. 체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말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해져라. 그러나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지는 마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거듭 말했다.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소크라테스가 똑똑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두겠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제가 틀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자주 틀리니까요. 제가 틀렸다면 저는 바르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주 틀리니까요. 문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와 같은 문장에는 마력이 있다. 세상의 누구도 당신이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함께 문제를 살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반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 중에 몬테나의 빌링스에서 다찌 자동차 판매 중개인을 하는 헬로드 렌게는 고객과 상담할 때 이와 같이 접근했다. 그는 자동차 사업의 압박감 때문에 고객이 불평을 하면 종종 현실적이고 냉담해졌다고 말했다. 때로는 급한 성격 탓에 화부터 냈고 이어서 거래처를 잃고 전체적으로 불쾌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그가 강의 시간에 말했다.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저는 종종 부끄럽습니다.
고객의 경우에도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지요.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니 고객은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고객은 훨씬 이성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고객들이 제게 이해심 많은 태도를 보여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고객은 제게 새 차를 사도록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했답니다.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이러한 고객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을 외교적이고 정중하게 대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모든 논쟁이 끝나고 상대방도 당신처럼 공정해지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될 것이다. 그 역시도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당신이 분명히 인지해서 상대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설명해 보겠다. 뉴욕의 젊은 변호사인 S씨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사건에는 상당한 금액과 중요한 법률 문제가 걸려 있었다. 논쟁 중에 대법원 판사가 그에게 말했다. 해군법에서는 공소시효는 6년 아닙니까? S씨는 잠시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판사님, 해군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S씨는 같이 강의를 듣는 작가반의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실내의 온도는 0도로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맞긴 했어요. 그 판사가 틀렸지요. 그래서 저는 판사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판사가 제 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법률상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때보다도 변호를 잘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우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에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대부분은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형성된 관념들, 질투, 의심, 두려움, 시기, 자존심 등으로 생각이 흐려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종교나 머리 모양, 공산주의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에 다음의 글을 읽기 바란다. 제임스 하비 로빈슨의 빛나는 책, 정신의 발달 과정에서 발췌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반감이나 감정 없이 생각을 바꾸지만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굳힌다. 우리가 신념을 굳히는 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 신념을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당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확실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위협을 받는 자존심이다. 라는 짧은 말이 인간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고 그래서 그 말이 잘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나의 저녁이든 나의 개든 나의 집이든 나의 아버지든 나의 나라든 나의 하느님이든 똑같은 힘을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시계가 틀리고 우리의 차가 낡았다는 지적에 분개할 뿐만 아니라 화성의 운하, 에픽테토스의 발음, 살리신의 의학적 가치, 사르곤 1세의 시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때에도 분개한다.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해왔던 것들을 계속 믿고 싶어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변명을 해야 할 때 분노한다. 그 결과 소위 추론이라는 것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계속 믿기 위한 논거들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